저는 해왔던 일이 PD다 보니까 영상 제작 일을 해왔었죠. 퇴직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사람입니다. 네, 아니 뭐 이제 형이나 누나까지라면 인원이 꽤 되는데 왜 이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나?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같은 학교였고 근데 그것 또한 근데 가다가 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또 힘내길 바래. 너 옆에 누가 있잖아. 한마디만 해도 돼요? 뭐라고요? 척하지 마세요. 왜 그래? 그 왜요? 말하고 싶지 않잖아. 너 거기로 스타는 하냐? 맞아. 실력 여전히 그대로 해. 원래 이런 건 막 형을 진짜 10년 만에 본 건데 딱 안으면서 시작해야 돼. 근데 그 정도의 마음이었어 진짜. 아니 근데 네, 아니 뭐 이제 형이나 누나까지라면 인원이 꽤 되는데 왜 이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나?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같은 학교였고 근데 그냥 뭐 친해지고 싶었나? 아니면 연락 한 번 없다가 10년 동안 야 근데 계속 염탐은 했었어요. 왜냐면 형의 그 푸사를 보면 형 그거 알죠? 그 유진 누나 푸사에 형이 있는 거 알아요? 아 그래? 아 몰랐구나. 있어. 형. 나너 없어진 거 보고 왔어. 아 충격이다. 갔는데 새로 심었어. 새로 심었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나온 게 일단 학교를 복학했고 학교 복학하면서 그냥 원래 하던 게 이제 PD 이거 영상 제작이다 보니까 다시 아마 그 무렵에 16년도부터 한 18년, 19년도에 KBS에 들어갔었어요. 이제 뉴스 제작 편집하고 16년, 18년도에 KBS를 다니다가 나와서 부산을 갔어요. 그냥 무작정. 그때 KBS 다니던 어떤 한 직원이 성원 씨는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저는 그냥 무계획이 계획인데요? 라고 했거든요. 너 ENTJ라며? 근데 그때는 뭔가 멋있어 보이고 싶었나? 아니 그냥 제 생각 자체가 무계획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서울이라는 곳을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사실. 너무 치열하게 살기도 살아서 지쳤나? 아니면 그냥 그 실업급여 받으면서 부산에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정비 교육을 받으면서 정비도 진짜 좀 배웠었고 교육으로만 했었다 보니까 이걸 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하던 거 하자. 그냥 배우기 도둑질이니까 그냥 영상 제작이나 하자 해서 이제 유시스에다가 그냥 이메일 지원서를 딱 넣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시스 갔고 유시스에서도 이제 좀 영상이란 PD가 사실 좀 영상 편집 제작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좀 마케팅도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골프 에이전시도 갔었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는 그냥 다시 PD 일로 하는 걸로. 근데 계속 PD 일은 계속 해왔어요. 영상 제작 PD. 비행을 그때 자가용이라도 따놓을 걸 하는 생각은 없어서 그냥 자격증만이라도 따놓을 걸. 솔직히 말하면 있었죠. 언제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이 나? 아무래도 형들이라든지 그 동료들이 다들 이제 뭐 라인, 인양사 이제 들어가는 걸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흔들리기도 해서 나도 계속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부모님은 형 다 잘 건강히 계시죠? 아 뭐 건강히 계시지. 네. 자격증이라도 그거 아니 그냥 한원까지만 자격증만이라도 따놓을 걸. 네. 뭐 이런 거 없었냐 그런 걸 물어봤어. 그래서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그 길이 다르니까 이제는 어차피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돌아왔다기보다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 나만의 길로. 그래서 거기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좋은 일들이 생기면 그분들한테 뭐 형처럼 진짜 지금 결혼 최근에 해가지고 이런 축하할 일이 생기면 어쨌든 신변의 변화, 뭐가 됐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 거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축하가 내 마음에서 나오더라고. 맞다. 그렇구나. 그런 찰나에 형을 보고 싶어서 이걸 떠나서도 형은 진짜 어떤 기회 됐든 뭐가 됐든 같이 보고 싶었어요. 축하해요, 형. 결혼 축하해요, 진짜. 뭐가 좀 잘했어요. 그리고 뭐 기억에 글쎄 조금만 그때 참고 그러게.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마무리를 이 길이 내가 맞나 하는 그거를 누구든 고민을 한 번씩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게 내가 아쉬웠던 게 네가 너한테 너무 빨리 왔던 게 아닌가 싶어. 맞아요. 너무 좀 그런 네가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시기가 너무 빨리 왔던 게 아닌가 싶다. 맞아요. 형이 이렇게 얘기해줘서 참 고마운 게 저도 그런 생각을 이후에 했는데 같은 결로 제가 너무 그걸 빨리 도전했나 싶은 제 탓도 스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형들이 다들 도전하던 시기는 한 28 아니면 26, 7 그리고 아니면 정말 더 나이 많은 형들은 지금의 저 나이 때 30 초반에 시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생 라이프 사이클상 어느 정도 이제 직장생활 좀 하고서 정말 이 길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완전 갈망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약간 호기심으로 간 거 아닐까. 그리고 제 스스로를 좀 비판하지만 내가 너무 돈과 명예만 바라보고 한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고행 좀 그래도 다 어려운 길이지만 좀 더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직 덜했을 때 어린 나이에 했다 보니까 그런 형들의 마음을 오히려 같이 헤아리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걸 아예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약간 나만의 주관이 너무 셌을 수도 있어 보였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형들이 막 붙잡을 때 너무 고마웠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도 자가용은 한번 따봐라. 근데 그렇게 된 뒤에 대한 저의 10여 년간의 인생을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10년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행복한 삶 속에서 이렇게 봤으니까 전 너무 또 만족스럽고. 그러면 얼마나 사귀고 형 결혼한 거예요? 작년 1월에 소개받고 딱 겨울 라인이지. 너는 연애 안 해? 연애가 아니라 이거는 저 원래 여기에서 이제 결혼 얘기 안 하기로 했거든요. 연애 연애 많이 했지. 연애 많이 했지. 많이 했어? 많이를 강조할 일이야? 아니 많이 한 거 나가면 안 되는데. 부산 가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실업급여 받으면서 네. 그때 이제 부산 가가지고 차량 정비를 했고 그때 좀 배워놓은 게 좀 있었어요. 그때 차량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좀 따려고 했고 원체 그리고 그거 하기 전부터 차 만지는 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뭐 예. 차량 정비하는 것도 좋아서 하고
차 밑에 가 있을 때가 되게 행복해요 그냥. 아 그래요? 와. 와. 완전 깔끔하네요. 와우. 이 전에 좀 비끔 찢어지면서 잘 안 닦이는 게 찍혔으면 더 극명하게 느낄 텐데 그러게요. 이 차량의 차주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아, 밑에서는 어떤 작업하세요? 원래 차량 하부에 엔진 오일 같은 게 새는지 안 새는지 좀 보려면 차량을 떠야 되거든요. 아 이걸로 이럴 띄울 수가 수 있긴 있는 해요. 거예요? 예. 지인들 뭐 차 고장 났다 아니면 뭐 중고차 사겠다 하면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예, 지금도 뭐 와이퍼가 잘 안 닦여서 와이퍼 교체해 준 거고 이 차는 특히나 또 오일이 새는 게 심해가지고 뭐 굳이 차를 띄어서까지 차량 정비소 가면 될 일이지만 한번 띄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상태 어떤가요 밑에는? 뭐 엔진 오일은 아무래도 위에서 새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이쪽 촉매 부분도 좀 흔들리고 이거는 용접하면 되는 거긴 해서 좀 저 사실 이곳에 있는 게 행복하기도 하고 부품 보는 게 좋긴 한데 지금은 약간 무서운 것도 있어요. 이 차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차 밑에 있을 때 행복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무서워 보일 것 같은데 어렸을 왜 때부터 좋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서 이외에도 차나 컴퓨터 부품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가만히 왜 진짜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좀 변덕이 있잖아요. 상황도 사회도 뭔가 변덕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통제되지 않는 변덕이 있는데 기계나 컴퓨터는 항상 정답은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할 수 있고 굳이 깊이 심오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냥 차 만지는 거 기계 만지는 게 좋습니다. 진짜 뭐 그냥 되는 대로 6시 전에 얘기하고 7시 전에 아들 잘못 거기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거기 갔다 가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막 거기도 헐레벌떡 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 레코딩 하고 있는 거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 솔로 아니죠. 솔로라뇨. 그냥 솔로라고. 피디님한테 친근함은 어떤 것 같아요? 좀 두렵기도 하죠. 친근함은. 왜냐면 친근함도 뒤에는 상처받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아무튼 이 분위기와 감성 때문에 되게 제 말이 느려도 네. 이해해 주실래요? 이해 못하겠어요. 어떡해요? 재밌으니까 음. 오늘만 해도 이렇게 선생님까지 하면 벌써 2분, PD님 3분 완전 오늘 좋았겠는데요? 본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본인을 다 이렇게 너무 일거수일투족을 좋았죠.
다 촬영하고. 제가 이제 제 멘탈 관리 하려고 심리 상담을 좀 받고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되게 거기에서 이제 상담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되게 설레고 상기된 마음가짐으로 얘기했어요. 네. 이날 목요일 날 이런 분들 만나서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되게 제 자신이 막 미소 띄고 있고 흐뭇해하면서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좋아 지금도 보였을 거예요. 표정이 아까보다는 나아졌어요. 아까 어떻길래? 아까는 진 많이 변화하셨잖아. 그래요. 그러게요. 예, 그 회사 다닐 때 선생님하고 만나서 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우리의 비록 짧지만 저는 아쉬웠던 사업도 해보고 했었던 시기가 그때가 아마 2018, 9년 20년 전이었을 거예요.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게요. 시간이. 아까 전에도 10년 전에 만났던 형을 만나고 왔는데 잘 살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지만 반갑더라고요 정말. 잘 살아야죠 그러면. 잘 살아야죠. 껴안고 싶었어요. 껴안으면 안 됐나? 껴안을 걸. 근데 어. 진짜 뭐 그 형도 근데 세월의 흔적을 비껴갈 순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대로여서 그 되게 순수한 모습 그대로여서 참 감사하고 보기 좋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정말 근데 좀 뒤늦은 인사지만 안색이 그래도 더 좋아지시고 있고 더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노력하고 있죠. 좋아지려고. 좋아져야 하고. 선릉에 뵀을 때보다 지금 좋아 보여서 그쵸. 그래요. 그때가 제일 안 좋았을 때니까. 아 다행이다. 그때가 이제 치료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누구나 또 어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게 다가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오픈하시는 건 또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근데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죠. 네. 그렇죠. 빨리 그 받아들임이 제일 힘들지만 뭐든지. 좀 두 가지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 내가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당장에 앞에 놓인 것만 생각하자.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가 좀 또 다른 망상이나 또 다른 무언가 안 좋은 생각을 하기 전에 알아차려 보자. 그런 게 있어요. 두 가지. 그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면은 유연해야 돼요. 사람이 네. 각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각성돼 있는 상태니까. 근데 더 유연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내려와야 돼. 각성된 잘하려고 상태에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종의 강박관념 그런 걸 없애야 된다. 그쵸. 그런 건가요? 내가 반드시라는 그런 당위적인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디님한테는 그게 너무 강해서. 기준이 많아요, 되게. 음. 어떤 기준이 많아서 제 스스로한테도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남한테도 그런 엄격한 기준들을 잣대를 들이미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먼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러게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보다도 인정해줘야지. 인정. 내 스스로 잘못한 부분도 인정하고 내 스스로를 노력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잘 됐다, 스스로가 용서를 해줘야죠. 그래서 몰아세우고 채찍질하고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누구도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생긴 기준 아래에 그렇게 생긴 울타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누군가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울타리를 쳐놨으니까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럴 수 근데 있지. 피디님 같은 경우는 그 울타리가 단단하게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엄청 단단하려고 해왔으니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표현하는 것들이라든지 보면 근데 누군가는 봤을 때 이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내가 먼저 할게요. 맞아요.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남들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진행하고 내가 먼저 해보고 늘 그런 식이니까 아닌데 내가 도와주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풍부하게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벽을 친다 그러나? 그게 받는 거에 대한 그 패 끼친다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신세지는 거, 패 끼치는 거. 그래서 안 받고 그냥 안 하거나 아니면 받더라도 내가 그냥 바로 갚거나 아니면 내가 해줘서 그냥 안 받아도 안 받으니까 좀 실망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냥 지나치자. 그러니까 계속 요즘 들어서 상담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주요하게 얘기되는 것들은 패 끼치는 거. 패 끼치면 어떻게 느껴지시는데요? 패 그래도 끼치는 그 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신뢰하는 거 같고 빚지는 거 어떤 같고 신뢰? 무슨 빚?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냥 좀 뭐 쓴소리 듣거나 뭐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좋은데 그거 자체가 저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 거라고 이미 예상해 놓고서 그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거나 그 일을 아예 원천 차단해 버리고 싶은.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원천 차단하고 내가 내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 완벽 추구. 완벽 추구? 네. 무엇이 완벽한데요? 순천무결? 근데 그것도 또 순천무결이라는 거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고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천무결, 완벽, 아니면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 그런 무엇을 건가? 통제하고 싶고 이 상황 무엇이- 통제? 이 나를 스스로 통제하는 거? 무엇이 무결하고 그러니까요. 다 그게 헛된 망상이지만 자꾸 만들어. 망상은 아닐 수 있어요. 아 망상은 아니에요? 망상은 그치. 아닐 수 있지. 근데 기준이 많아 진짜. 나 스스로가 그렇게 안 깎아내렸으면 좋겠어. 맞아요. 근데 PD님은 저한테 얘기할 때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정말 잘한 사람, 나는 위대한 사람, 난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표현을 하는데 PD님이 그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에서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을 확 깎아내려요. 그런데 그것 또한 김성원인 거거든. 네. 네, 인정해주면 되죠. 그죠. 너가 이런 게 불편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인정을 못 하겠냐. 참 그런 모습을 안 보여야지. 그 선생님하고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도 알아차림, 몸의 알아차림을 일단 하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도 더워서 더운 건지 답답해서 답답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겨드랑이와 이 등에서 열이 나오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그 상태에 살짝. 근데 약간은 그러니까 몸에서 긴장하실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얘기하니까 거니까. 이제 서울에 사는 김 부장 자가 뭔지 아무튼 제목이 길잖아요. 네네. 서울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라고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그것도 보면서 정말 격공했거든요. 저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세차장 일을 하는 자신을 뭐 인정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그걸 결국은 인정하고서 이제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하잖아 마음이.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고 잘 해내야 될 것 같고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잘 그런 완벽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세상은 그런 모습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는 사람이 피가 말라요. 그죠. 쪼그라들어. 힘들지. 너는 무엇 때문에 사니?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어. 뭐 때문에 사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니? 너는 무엇 때문에 사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삶의 이유가 지금 네. 찾기 힘드신 상황. 삶의 이유는 있죠. 너무 뭔가 좀 암울한 사람처럼 비춰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뭔가 목표 의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너라면 넌 무엇 때문에 사니? 무엇을 위해서 사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그럼 대답을 하겠죠, 그 친구가. 그러면 그게 널 행복하게 하니? 라고 물어볼 거고 행복해 라고 하면 얼마든지 응원해 줄 것 같아요. 다독여 주고 그걸 계속해 그렇게 정진해 나가길 바래. 그것 또한 근데 가다가 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또 힘내길 바래. 너 옆에 누가 있잖아. 응? 뭐 되게 본인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 그래도 하시네요. 저는. 그래요? 한마디만 해도 돼요? 뭐라고요? 척하지 마세요. 왜 그래? 그 왜요? 말 하고 싶지 않잖아. 왜요? 척 아닌데 난 진짜인데. 척하고 있는데 또 잘 보이려고 하는데 아니요. 본인한테? 난 진짜 그래요. 저는 지금 혼내고 싶진 않은데요. 감싸주고 싶어요? 네. 일단 너무 힘드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 계속. 그래요? 뭐가 안 맞죠? 아까는 네. 뭐 망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보듬어 주고 싶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시간의 흐름이 있었지만 아까와 왜냐면 그걸 지금의 받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을. 그쵸? 왜냐면 그걸 받아야 될 거를 알고 있으니까 눈빛으로 보이거나 행동으로 보이거나 어떤 대답을 했을 때 뭐 정체되어 있는 멈춰 있는 나는 용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혼내면 이 친구는 분명히 더 엇나갈 거예요. 잘 알죠? 제가 저한테 지금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혼내거나 다그치면 안 돼요. 요거를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요거는 쓰지 않으시고 네. 위에만 보다가 앞을 못 보다가 빠져나가는. 아 됐다. 아 이것도 멀다. 너무 다 멀다. 잡혔어요? 예. 같은 공 가시네요. 3위 공부 가세요? 여러 개 시키셨나 봐 거기서. 트셨어요? 손? 좀 되게 얼얼해요. 날이 추워가지고. 네, 티는 안 나긴 한. 야, 영광에. 집으로 갑시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지금 한 10시 됐나요? 이제 10시 반. 10시 반이에요, 벌써? 10시간 해서 12시간이 넘었네요, 저희. 그렇네요.